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역대 최대 피해를 낸 2017년 포항 촉발 지진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당시 엄청났던 외형적 상흔은 대부분 씻겼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 재건도 한창입니다. 그래도 아직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은 다 끝났다고 할 수는 없죠. 파워 인터뷰가 매년 지진 발생일을 즈음에 포항 지진을 기억하고 그동안의 현안 사항들 또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 사안을 잘 아는 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백강원 포항시의회 지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영렬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위원장님? 예, 가을이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임시회가 시작되고 어정 활동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은요? 저희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많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시축 건물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도 많고, 이것저것 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 지진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하겠는데요. 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한데, 네. 벌써 이제 6년이 됐습니다. 네. 흥해가 또 고향이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지난 6년을 좀 회고를 한다면? 회고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6년의 시간 동안 조금은 이제 지진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또 정치권으로부터. 네.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HN 김방송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6년 전이죠. 11월 17일 날 혼란입니다. 당군 이래란 말 많이 쓰는데 우리는 건국 이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쟁보다 더 험한 상황이었고 처음 일어났을 때 그 혼란은 굉장히 심했고 어디 대피할 곳도 없었고 모두 밖에 나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의 요구를 피해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네, 이제는 조금 안정적이지만은 네. 피해 복구라든가 재건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포항이 촉발 지진이 재난으로부터 잘 극복한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서 이제 전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 가장 많은 피해받은 흥해에 대한 재건과 또 재생이 또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뭐 공동체 회복의 큰 줄기가 뭐 도시 재건, 또 정신적 피해, 그리고 또 트라우마의 해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좀 면밀히 지켜봐 온 만큼 우리 센터장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시간들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제가 활동한 것도 의미가 있고, 네. 또 사실 저한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매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포항에 온 지 4년째인데 오늘 벌써 3번째니까 거의 뭐 매년 불러주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원님하고 2번째고 그렇습니다. 관심가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 실태조사 결과 변화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상자분들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좋아진 과정이 저희가 뭐 잘해서 뭐 라기보다는 대상자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이런 트라우마 전문가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포항에 오기 전까지는 그저 복지부 국립병원장 입장에서 이런 재난 현장에 동원돼서 제가 처음 나간 게 그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07년 말 그때였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장 다니면서 그 노란 잠바 입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제 역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상담 인력 관리하고 뭐 언론 브리핑하고 뭐 하고 그런 거였지 사실 그 트라우마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그 사연 극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그 집을 찾아가고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 포항에 와가지고 지내는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하신 분이 한 500분 되시고요. 저희 센터에 등록되신 분만 한 3,000분이 넘으세요. 그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이렇고 이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극복해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신과 의사라서 저의 정체성을 좀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하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얼마 전에 흥해 특별 재생에 또 하나로 건립된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네. 진짜 문을 열었습니다. 좀 네. 많이 기다렸던 시간들인데 네.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갖고 있는 상징성 감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네. 크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다시 또 재건되는 그런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가장 크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특별 재생 사업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공공 어린이집, 그다음에 도서관, 아주 또 큰 사업이 있습니다. 북부 보건소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 보건소 이전은요. 그렇죠.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던 보건소를 옮기는 부분들인데 그 지역에 있던 보건소의 주민들이 크게 양보해 주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를 말씀드리고 예. 그 지역은 또 다시 또 특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을 더 지금보다 더 낫게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점이 나갈 수 있는 지금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0일 날 흥해 주민들을 모시고 복합 그 커뮤니티 센터를 개강을 했습니다. 네, 개설을 네.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돌봄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체육 시설,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중 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방점은 또 수영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이 뭐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은 파괴는 건설의 의미라듯이 흥해 지역에 이렇게 수영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진이 어쩌면, 만들어주는 예.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고 25m 유축의 라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뭐 이렇게 이용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만큼 인기가 좋고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자꾸만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인의 또 다른 혜택이고 또 지역을 다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의 어떤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는데, 자, 피해 주민들의 정서 측면에서 이런 시설들이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어떤 역할을 더 수행해야 될까요? 뭐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저도 이용해봤습니다. 정말 좋더군요. 예. 그 안에 저수도 있고 뭐 너무 좋은데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말이죠. 네. 이걸 왜 졌지? 아하. 이게 뭐 나라에서 선심 써준 것 같은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아직도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초기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를 주셨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하루에 한 20명 가까이 이용자가 계시는 그렇군요. 거고요. 처음에는 막 70명 막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기억이 잊혀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게 촉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그 치르지 않아도 되는 큰 고통을 치렀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을 열심히 극복해 왔고 그런 어떤 이정표들이 어딘가에 어떤 상징적인 걸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냥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그런 소위 뭐 동판 하나라도 네.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함, 소외감 그런 걸 저한테 상담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예, 시의회 지진특위 위원장이니까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전입니다. 전 위원장이고. 그렇죠. 예. 센터장님 그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놓친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어쨌든 뭐 6년이 지났지만 회복의 과정이 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자, 최근 포항시의회에서 직접 이제 포항 촉발 지진 백서 이렇게 발간을 했고 기존에 이제 사실 포항시도 그렇고 뭐 범대위도 지진 백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예. 이제 이 백서가 나왔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촉발이라는 부분들을 꼭 부각했군요. 부각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냥 일반적으로 포항 지진 그러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혹시나 지진이 자연 재난이 자연지진 그런 재난으로 그렇겠네요.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촉발이라는 부분들을 꼭 넣어서 포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한 부분들이고 요번에 우리가 이제 6주년을 맞아서 이제 요번 달 17일 날 발합니다. 네.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
의회에서 어떤 시각에서. 역할을 했는지 예. 그리고 이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고 법으로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지진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hir어갈 건지 그 부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6주년에 우리 백서 발간할 때에 감사패를 전 분야에 24분에 대해 감사표를 줍니다. 그거는 기존에 지역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의 역할에 또 중요하지만은 마을에서 네. 자원봉사하시면서 기업에서 하신 부분들 이렇게 네. 추천을 받고 해서 우리 소시민들이 지진을 극복하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예, 과거에 일본과 대만 또 저도 지진 참사가 났던 현장을 또 제가 가봤었는데 그 이 지역 사례들 보니까 출발이 그냥 큰 재난인 만큼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거기서 출발하더라고요. 아픈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게 아니고 예. 정확히 기억해서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던데 그래서 이제 백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좀 많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 꼭 공감을 공유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백서의 역할들이 이제 지진 관련 시설물로도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자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 체험하는 체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공모 사업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국가 방재 기념관으로 다시 또 힘을 모아서 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그렇죠. 기록물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꼭 준비를 하고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제가 준비된 다음 질문 전에 방금 이 백서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다, 정확하게 기억하자, 잘 기억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백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시에 어떤 진짜 큰 상흔들의 외형적인 것들이 좀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재난이 있으면 뭐 그 당시 가재도구 같은 것도 막 가보면 보관해 놓고 뭐 무너질 당시에 뭐 근데 포항 그게 없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자리에서 가서 사석에서 얘기했던 건 흥해체육관 너무 아깝다. 저는 지금도 이제 흥해 그 주민센터에 무슨 민원 서류 같은 거 때려가면 꼭 체육관 안에 들어가 보고 그 뒤에 JCI 그 유령탑 있는 것도 보고 봅니다. 그럼 저도 울컥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텐트가 있었던 예, 그 자리들. 근데 지금 사실 별로 이용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런 공간에 저 스토리에 어떻게 역사를 입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억 보존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촉발 지진으로 일어난 일을 뭐 재난? 풍수해? 이런 식의 물타기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재니까 촉발 지진 자체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두 번째, 근데 촉발 지진 얘기만 하면은 뭔가 이게 과거에 집착하고 뭐 또 배보상 문제랑 연결되고 뭐 그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또 지금 뭐 일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뭐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사자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되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렇죠. 이게 또 치유의 메시지 어떤 역사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적인 역량 그런 것들을 키워 나갈 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은 하나의 국난 극복의 역사처럼 지역에서의 어떤 고난 극복의 역사가 되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힐링 메시지가 되고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과연 충분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외지인의 시각에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고베 지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연 지진이지만 그래도 규모도 크긴 하겠지만 또 메모리얼 파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포항 사례는 촉발 지진이지 않습니까? 인재면은 오히려 더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요? 초유의 일이죠. 예, 그런 게 좀 초유의 생각이 일이죠. 오히려 그래서 트라우마가 더 클 것 같은데 이제 그 트라우마 극복이 가장 또 큰 과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완전한 극복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위치는 안 된다. 그 앞으로 나갈 수는 있다.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강조하는 게 이제 외상 후 성장 뭐 이런 얘기 많이 강조하고 우리 또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뭐 2차 대전 때 그 유태인 수용소에 있던 네, 예. 뭐 유태인 정식과서 살아남아서 명언을 남겼죠.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재난이든지 그 재난을 겪어서 삼아 있는 생존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미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 충분히 가능하고 개인 차원에서 가능하고 아까 얘기한 사회 차원에서 가능하고 그런 예가 이제 어제 저희 그 트라우마 센터에서 주관했던 그 마음 건강 토크 콘서트에서 그 작년 흰남노 사례 어머님이 그 인간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 이사 계시하지만 참혹한 일이죠. 그 감동의 정말 도가니였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자료를 좀 볼 텐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020년에 실시한 트라우마 실태조사 이후에 어떤 수치로 좀 달라진 부분들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방법적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 대상자도 500명, 그다음에 조사했던 기관도 한동대학교, 그다음에 뭐 지역도 여기 트라우마 센터 이용자, 그다음에 이 인근에 뭐 행정복지부에서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건 충격자도 많이 줄어서 거의 아직도 문제가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당히 지역사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 수치에 많이 접근해가고 있다. 그 지수가 34 정도의 수치면 어느 정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34면은 이제 40부터가 아주 심한 고위험군이고, 그러니까 이제 40부터는 어떤 기준이냐면 좀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이고요. 25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세상에 그 스트레스 안 받고 트라우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서 이걸 이제 안내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34 평균에서 26.7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게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평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근접한 거죠. 지난번에 36이니까 34도 3년이 지난 뒤에 얘기잖아요. 예. 아니요. 그렇게 요게 3년 전. 요게 3년 후. 그러니까 이제 지진 발생 후 3년 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진 발생 후에 거의 진도가 안 나갔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당시 2010년도 저희가 개소했을 때 왜냐면 센터가 바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좀 좋아졌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이 대상자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거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좀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불안 지수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요 점수 정도는 여전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몸으로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자율신경계 자체가 이렇게 예민해져 버려 가지고 계속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그리고 아주 뭐 태풍이라든가 어떤 사소한 자극이면 또 이게 다시 촉발이 되는 그런 좀 높아져 있는 수준은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트라우마 센터는 여기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행인 건 이 우울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거의 뭐 정상인데 우울은 좀 심리적인 거랑 많이 관계가 있어요. 우울은 좀 자기가 조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이 대상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좀 생각이 긍정적이 되시고 희망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초기에 저희가 했던 그 조사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포항지역을 떠나고 싶다. 희망이 없다. 이런 응답이 많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인구도 주는데 뭐 이런 게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어떤 이제 희망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불안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아직도 저희 센터를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대상자분들이 분명히 상당수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위원장님, 이 방금 저 조사 결과는 사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정책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요.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요거 전에 아까 저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기록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이제 종결된 게 아니고 저는 진행형이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꼭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회 첨탑을
잘라서 네. 보관한다든가 예, 예. 뭐 시추기는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시추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방향 설정을 다시 재점검하고 만일 종결이라면은 다시 진행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트라우마에 대한 말씀은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실 지진 이전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는 그랬죠. 예, 그랬었고 지진이 일어날 시점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활했었냐면 그냥 강당 바닥에다가 요 잠깐 그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 요 그림에 보면은 강당 바닥에다가 그냥 맞습니다. 비닐천을 깔고 이렇게 장시간 갔었거든요. 노출된 예, 상황에서 이후에 이제 뭐가 발생했냐면은 그 천막이 등장했습니다. 천막이. 네, 예.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왔습니다. 맞습니다. 왔었고. 진짜 시사한 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천막을 받고 피해민들이 물적 피해를 받고 주거할 공간이 없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피 시설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누가 배제됐느냐? 이제 말씀하신 정신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 그때는 그 내용을 몰랐죠. 네. 공포로 이루어져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집에서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밖에 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배척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트라우마 센터가 한 1년에 한 센터장이 한 9억쯤 돼요. 예산이 그죠? 예, 9억 정도. 9억쯤 되는데 규모면이 지금 지어지는 옮기는 곳의 규모가 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시설 면에서는 네. 한 500제곱미터에서 4,500제곱미터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든 인건비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유지비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시설로서 기존의 역할로서 이것을 감당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트라우마 센터가 기존에 4년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용도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잘 하셨단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는 트라우마 센터는 권역별로 재난이 지진만이 아닌 화재, 교통 모든 재난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포항시가 잘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는 지어놓은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장이고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든 국가가 일으킨 촉발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례로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체에 대한 부분 논의할 때 서로가 조금 이렇게 핑퐁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슬기롭게 어떻게 했냐면 지방정부가 2를 갖고 국가가 8을 갖고 처음에는 7대3이었습니다. 뭐 조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역할을 분담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숙제입니다. 네, 그다음 제가 질문이었는데 예.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사실 트라우마 센터를 책임다기보다는 이끌고 오셨던 분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진 상황이 그때와 지금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지어지는 더 큰 규모의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이나 기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맞긴 맞습니다. 해요. 예. 우선 이제 대상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희 트라우마 센터의 가장 VIP는 지진 피해자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정말 평생 보장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나라가 지진이 빈발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지금 이제 어쨌든 크게 지어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진만 하겠다.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저희 캐치프레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포항과 지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권역과 재난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풍수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천안함 생존자도 계세요. 그런 어제 말씀드린 그 흰남노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뭐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데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네. 대상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등록된 분이. 예, 뭐 유족, 그다음에 그 잠수 인력까지 세월호? 다 예. 포함해서 세월호 말씀드립니다. 30억이에요. 현재도 예산이. 예. 직원이 30명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입니다. 저희는 3,500명 등록에 촉발 지진이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저 직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그 인원과 그 자원을 가지고 이 일을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SCI 논문도 하나 냈고 외국 대학과 공동 연구 진행해서 SCI 논문 하나 낸 거 있고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과제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 세계 어디든 지금 뭐 가자지구 그다음에 튀르키예 뭐 저희는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지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언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트라우마가 그때는 일반인이 몰랐다. 솔직히 말씀해 전문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지금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은 정신과 의사라는 제가 자부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트라우마 대상자 상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쌓인 노하우들이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앞으로 이게 뭐든지 다 이게 산업과 연결되는 세상이니까 충분히 앞으로 사회에서 유용한 어떤 카운셀링 앤 케어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글쎄 뭐 예산 뭐 얘기하시고 법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 소관 밖에 있습니다만은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참 풀어갈 숙제들이 또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예. 자, 숙제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또 우리가 좀 우리 기억한다는 그 부분에서 출발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지진을 촉발했던 지열 발전 부지에 대한 관심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지를 안정화시키는 게 시민들한테는 또 트라우마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안들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열 발전 부지에.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 노하우도 우리가 활용할 부분들이라 했지만은 또 지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 시축이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요. 예. 스위스 바젤, 독일 란다우.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리로서 그 자리를 메꿔버리고 주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이 수축기를 놓아둔다, 보존한다. 보존하고 난 이후에 만일 지질을 배우는 여러 세계적인 학도들이 촉발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나?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옵니다. 포항에 와야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상징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TF위원회 있습니다만은 시추기를 철거하지 않고는 신부 지진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부지 안정화 사업을 했는데 지포 지진기가 21개가 지금 고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신부 지진기는 시추기를 철거하고 난 후에 신부 지진기를 넣습니다. 500, 780, 1400 넣습니다. 고장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1400에 넣자 하루 만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780 고장 나고요. 한 달 있다가. 곧바로 이제 500세 고장이 나버렸거든요. 이게 시축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진짜 대책 없이 무식하게 하는구나. 시계를 방수 시계가 아닌데 방수 시계를 물에 넣는 형국이에요. 예? 당연히 고장 날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 어렵게 이걸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 시행착오도 많이 와이어가 터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난 이후에 원인도 분석해야 되겠죠. 또 넣어야 됩니다. 또 넣을 때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이제는 책임성 있게 내놔야 된다. 지인안전센터를 내서 우리 포항시가 잘 관리해서 지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포항 지인이 안전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흥해 북송공원 쪽에 안전체험관 현재 그 도공무원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도전해야죠. 도전해서 거기에는 또다시 북송공원에는 안전체험관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 두 개가 흥해에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뭐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센터장님,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현실을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게 화가 나죠. 답답하죠. 이 심리적 트라우마 이 치유에도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영향 어떠십니까? 그 이제 요새 트라우마, 특히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건 독일에서 이미 연구가 다 돼 있는 건데요. 그런 참사 회복을 지연시키는 가장 인간의 핵심적인 감정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우울보다 절망보다 화.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기왕 나오신 김에 예. 우리는 뭐 피해 지원금 뭐 지급은 뭐 네. 대부분 뭐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위원회 구성됐죠. 진상조사위원회와 네, 네. 피해구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이제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을 빼고 진상조사를 잠깐 넘어가고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6주년 돼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정식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다는 못 읽고 수십 페이지 되는 걸 못 읽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유연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요. 포항지열 발전 상호와 기술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그렇죠. 내놓고 이제 검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진상 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성 있는 진정 어린 포항 시민을 달랠 수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에 이제 피해구제인데 피해구제금은 저희들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배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배보상을 요구했고 도시는 도시재건과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구제금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과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피해구제 특별법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공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어떤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라항에 보면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요 판단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 다투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년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이.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했던 구제와 별개로 그러니까 가오납금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그다음 외국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기 위한 마지막 법률적 지원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이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영업장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복합 컴퓨터 있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주거입니다. 주거의 안정인데 주거 어떻게 됐냐면은 30년 된 저층 아파트가 거의 다
사용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신도시가 형성됩니다. 글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팔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됐냐 안 했을 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원도심 얘기하는 예, 거죠? 원도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원도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의 지가를 업됐느냐? 아하. 다운돼 있습니다. 아하. 절반으로 다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중도를 겪고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잊혀질 수 있으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겠군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이제 정신적 피해 이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화는 좀 쉽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 동네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좀 자신을 좀 그 정신적 피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 이제 그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 실질적 피해 구제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그럼 실질적 피해 구제가 병원 다니면서 돈 쓴 거, 병원 다니면서 일 못한 거 그것만 이제 보상한 한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어떻게 그 피해자라는 것을 판정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피해 정도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센터가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관을 해서 제가 그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위원도 겸임하면서 저쪽 국조실과 상의해가지고 그나마 무슨 뭐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한 500분 정도가 보상을 받으셨거든요. 진료 기록들을 들고 와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료 기록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 법 체계 내에서는 진료 기록을 가지고 상해 진단서에 준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명시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가져오라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병원에서 띱니까? 저희가 그때 초동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센터에 다니는 분은 뭐 2,000분이 이미 넘는데 뗄 수 있는 분이 1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센터 이용한 기록, 그다음에 다른 과를 다녔지만 수면제 먹은 기록, 그걸 가중치를 두고 뭐 해서 아주 복잡한 무슨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점 이상을 넘으면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런 부분도 한국에는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와 법이라는 건 이제 뭐 결국은 그걸 받쳐주는 백데이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 센터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끝질문 전에 아까 뭐 우리 흥해 사실 흥해가 초기에 진앙을 중심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인구가 늘고 뭐 어떤 개발 정책 때문에 늘긴 하는데 그렇다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뭐 지역 현안일 수도 있겠지만요. 얼마 전에 이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서 흥해의 시 직할 출장소 같은 행정기구 확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저희 흥해가 진일하기 전에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35,000을 유지하다가 32,000선으로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인구가 몰림으로 해서 나오는데 혹시 올해 내년에 흥해 지역만 저희 분양되는 아파트 세대 수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정확하게. 40,000세대쯤 됩니다. 그러면은 40,000세대 되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3만 명이 유입될 가능성이? 예, 그러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또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관례들을 찾아보니까요, 2015년도, 16년도에 대업제도가 있더라고요. 대업제도. 업제도. 7만 이상 되는 데는 대업. 업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이제 상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면은 하도 뭐 다 종말처리장 용량부터가 달라야 되고 도시가 재개편돼야 되고 또 이제 소방서, 파출소 이런 개념들이 중부에 생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걸 못 커버한다.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제가 다시 원도심을 다시 되돌아가면요. 원도심에서는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원도심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런 인구 소멸은 꼭 크게만 겪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지진 6주년을 이렇게 돌아보는 자리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매년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지만 그때마다 해가 바뀌고도 이렇게 새로운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분 끝으로 앞으로 또 뭐가 또 좀 더 필요한지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또 지역사회가 또 우리 정부가 어떤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이 시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부터. 선생님 먼저.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예. 재난은 어디에서도 올 수 있고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이고, 저희 포항은 그런 재난이 아닌 국가가 시행한 국책사회에서 일어나는 촉발진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도움 줄 때, 지진 일어났을 때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절대 잊어서는 아야 되고, 저희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맨 먼저 가서 돕겠다. 그런 걸 했고, 지금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난이 그냥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시민들과 똘똘 뭉쳐서 재난을 극복한 사례를 포항에서 만들어냈다는 그런 자긍심 또한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전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진백서를 만들어서 전 관공서에 다 보냅니다. 냈을 때 그런 게 매뉴얼되어서 주민들이, 이재민들이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네. 좀 길어지면 알아서 편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예, 예. 이제 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예. 그 현재 사실은 그 이 트라우마, 특히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이라는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초창기입니다. 그 어떤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일반인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제가 알기에는 제가 거의 제일 고참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센터 개소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상근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백화점 문화센터는 별 차이가 없네. 근데 사실 그 당시의 현상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같이 근무하지만 역할을 어떻게 달리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라우마 센터 그러면 그냥 트라우마 대상자랑 같이 놀아주는 이런 정도의 개념. 지금도 다른 트라우마 센터들 아직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나름대로 하여튼 포항 시민들한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XY축처럼 이게 뭔가 의료인이 해야 되는 거, 비의료인이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주. 그다음에 센터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집단적인 걸 XY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의 최고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감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제 IT 플랫폼에다 이 상담 서비스를 얹자라고 하는 지금 시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보면 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다. 그다음 그 중에 한 분이 또 놓쳐가지고 아이가 자살한 뒤늦게 그 사망자로 이게 포함되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이게 딱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정말 고위험 군인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해내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설문지 중심으로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위험군을 잡아내는 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후에 그걸 기록을 가지고 이분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설문 대답한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힘든 사람은 상담소 찾아와서 면담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상담 요원이 전화하면 됐다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집까지 찾아가서 할 것이냐?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IT 플랫폼에다 얹어서 그 사람의 다른 생체 지표랑 AI 학습시키고 하죠. 얘가 길어지겠습니다. 그 복잡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 상당 부분을 제가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그 프로젝트의 실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포항 지진에서 촉발 지진이 났다는 것이 포항 지역의 소중한 역사의 한 부분, 국난극복의 역사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항 지진 대상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경험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그동안 경험해온 것들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게 포항이 앞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뭐 글쎄 뭐 10억, 20억이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 그거 차원보다는 좀 더 크게 보고 국가에서 포항에서 이걸 좀 잘 살려서 좀 지적재산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늘 앞서가는 트라우마 센터가 되도록 적어도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상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흉터의 뜻은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리라고 하는데 참혹한 지진을 겪은 우리들에게 흉터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는 분명 다릅니다. 아물고 남은 자리는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볼 때마다 그때의 충격이 생각나겠죠. 그렇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긴 거죠. 장유세 포함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ill make it too far.